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빌 게이츠가 AI가 우리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하면서 AI 초거대 전쟁의 서막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AI는 알겠는데요. 이 초거대 AI, 이건 또 어떤 개념일까요? 빌 게이츠가 일단 네. 초 AI 항해 시대,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 AI 시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를 빗대서. 네네, 대 AI 시대. 그럼 이게 정말 뭐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초거대 뭐 AI 뭐 산업 육성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그냥 AI 여러분들 이제 인공지능 뭐 챗GPT 통해서 잘 알고 있게 됐지만 초거대 AI 그러니까 조금 머리 아프잖아요.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종전에 AI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알파고 기억나시죠? 10년 전에 우리 알파고에서 이세돌 구단하고 이렇게 바둑 대결 했었던 구글의 알파고 AI입니다. 인공지능인데 네. 이 AI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은 수백 배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판단 능력이 인간의 뇌에 더 가깝게 형성된 대규모 시스템을 뜻합니다. 초고대 AI가 이런 상품 서비스 이런 근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 AI 서비스 뭐 하면 일단 뭐 AI 챗봇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이제 서비스나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응용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초거대 AI는 그거의 심장이다 두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네. 두뇌이고 심장이다. 네네네. 인공신경망 기술 네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챗 GPT에게 불법적인 방법을 물어보면 답변을 거부한다고요. 네. 그만큼 아주 정교하고 또 고도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지금 일단 네.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2022년에 46조 원에서 지금 2028년에 680조 시장으로 엄청 커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5만 걸 다 물어보고 이걸 새롭게 만들고 이런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 챗GPT만 놓고 봐도 불법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불법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자막 나옵니다만 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금 11조 시장에서 2028년에 67조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하면 엄청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챗GPT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상한 거 다 물어보면 다 답할 줄 알았는데 앵커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거 이를테면 차 훔치는 거를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보면 네. 차 훔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라고 이렇게 방법을 답변을 합니다. 알려주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AI 챗봇은 이전에 있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챗 GPT부터는 이제 저랑 하는 대화들이 계속해서 기억이 되고 이게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해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번역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챗 GPT한테 처음에 외국 그 논문들을 넣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상한 이제 처음에 번역이 나오죠. 그런 걸 한 5번 넣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그 오. 번역본이 나온답니다. 논문 쓰기 쉬워지는 세상이 아닌가 네네.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챗 GPT도 고도화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전의 AI하고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해외 IT 기업들 거대 AI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구글과 메타의 대응이 궁금하고요. 또 말씀해주신 이 대항해 시대에 빗대어서 말했던 빌 게이츠의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사실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 이거는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거 2015년에 샘 엘트만이라는 그 CEO가 처음에 이걸 만들었고요. 이 샘 엘트만은 또 일론 머스크에게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보면 야 미국 사람들 정말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AI 업체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작년 11월에 챗GPT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큰 인간적인 AI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봐도 답해주는 AI 이렇게 해서 친숙한 AI 시대를 연 거는 역시 오픈 AI고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관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원래 이세돌과 경쟁했던 우리 바둑 AI를 만들었던 구글은 뭐했냐? 네. 구글도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나오자마자 구글에서는 바드
라는 또 AI를 지금 초거대 AI를 내놓고 네, 이것도 은근 똑똑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써보셨죠. 네. 그래서 이 주변 분들이 이제 바드가 똑똑하냐, 챗GPT가 똑똑하냐 이거 가지고 동일 질문으로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오픈 AI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에 보면은 그 채팅창 있잖아요. 거기에 아예 그냥 오픈 AI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면 이제 구글보다는 한 단계 더 좀 친숙하고 앞서게 지금 윈도우 상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챗GPT를 기반으로 한 그런 질문 답 이런 챗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낫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이런 스코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네이버라든지 KT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네이버는 클로바라는 브랜드가 이미 앱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우리가 음성을 하면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클로바라는 그 앱이 있었는데 이 클로바를 조금 고도화한 게 한국형 그래서 초거대 AI가 클로바 X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이게 이제 초거대 AI 이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LG AI 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LG 그룹에서는 AI 연구원에서 엑사원이라는 걸 이제 조금 있다가 발표를 할 겁니다. 또 KT에서는 믿음이라는 그 초거대 AI 이름의 한국형 AI가 있는데 이건 역시 지금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 초거대 AI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거는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도 이 초거대 AI를 우리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질문과 답을 굉장히 좀 정확하게 하는 쪽으로 초점 맞추는 그런 AI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K텔레콤이나 카카오까지 가세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AI 회사나 이런 규모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챗 GPT가 그런데 생산해내는 가짜 뉴스에 네.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새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뭐 말이 많아요. 실제로 그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옛날에 그 뭐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올해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한때 갑자기 막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국방부 청사 인근의 폭발 장면이라면서 사진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 이랬더니 소셜 미디어 상에서 큰일 났다 뭐 이러면서 국방부가 이제 이번에 테러를 당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 테러를 당한 게 아니라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트럼프라든지 지금 차기 대선 주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관련한 그 가짜 뉴스들도 이전에 생성형 AI나 아니면 AI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들이 이걸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려내는 서비스까지 계속 나오고 이렇게 뭐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좀 피곤하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규제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까지 너무 고도화해서 그렇습니다. 만들어내다 보니까 네네네네. 깜짝 놀라서 네네. 증시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네네.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유엔에서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지금 조치가 벌써 나와야 된다. 국제적인 그런 문제 의식도 있고 유럽 의회는 벌써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그 포괄적인 규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상원도 지금 유럽 의회의 안을 보고 보안 그리고 책임성, 민주적 토대, 설명 가능성 이런 것들이 대원칙이 없으면 AI를 규제하겠다. 이 원칙 아래서 AI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공공 분야의 민간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초거대 AI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은 이제 네. 그 민간들하고 해서 AI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소프트웨어협회가 최근에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정부 기관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방금 소개한 네이버, LG 이런 국내 대표 주요 AI 기업들 그리고 또 통신, IT 서비스 그리고 또 AI 벤처 강소기업 이런 국내 대중소
105개 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업계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산업 현안을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이 취지이고요. 과기정통부도 이제 정보통신기술협회 이런 쪽과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윤리 정책 포럼까지 열어서 전체적으로 산업 육성과 그리고 규제를 함께 논의하는 지금 정부와 민관의 합동으로 해서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초거대 AI 활용 지원 사업에서 AI 모델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이 어디인지 우리가 AI 관련주 중에 주목할 기업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오늘 궁금한 사실 부분이죠. 네, 네. 돈 벌자 코너니까 네. 당연히 이제 AI 관련주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CF에도 나오고 있는데 KT입니다. KT. 네. KT가 이제 콤파스라고 해서 그 산업통상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전담 기관으로 운영하는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 주관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지금 스타트업인 리벨리온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AI를 활용해서 저전력 이런 그 서비스를 내놓은 게 KT입니다. 그래서 KT는 AI 반도체 아톰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적용해서 클라우드 기반 NPU 인프라 서비스 이런 것도 상용화하고 있고 그래서 KT가 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밖에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또 장 초반에 주가가 좀 뛰었던 KT 알파 그리고 또 마음 AI, 바이브 컴퍼니 그리고 KTIS 이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지금 AI 관련주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네, AI 관련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경 이코노미에서 초거대 AI 컨퍼런스를 열죠. 이 매경 이코노미가 오는 7월 20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창간 44주년 기념 HAF 컨퍼런스를 개최를 네.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 저희도 그래서 이 초거대 AI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겠는데 사람들이 진짜 그 초거대 AI가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초반에 설명드렸던 KT뿐만 아니라 네이버, 뭐 LG 이런 쪽에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 중에서 포티투마로 이런 업체들이 지금 상당 부분 그 챗 GPT에 버금가는 한국형 초거대 AI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사업의 실체와 그리고 또 현대카드 같이 이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서비스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모아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AI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모셰 벤바세트 회장을 직접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반포 메리어트에서 7월 20날 할 때 많은 분들이 직접 이쪽으로 오셔서 초거대 AI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지켜보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네, 7월 20일이니까요. 기억하셨다가 이 초거대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AI 아버지까지 네, 등장하신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이스라엘의 AI 아버지 저희가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